수능 특강 미니 테스트 1의 3번 지문입니다. 1번,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패스했고요. 3번 지문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3번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 요거 선생님보다 잘 내용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왜냐면 지금 EBS 해석도 잘못된 데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잘 들으면 이해될 거예요. 가볼게요. There has been 있어 왔대. 노력이 있어 왔대.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들로부터 어떤 노력이 있어 왔냐면 to commodify 하면 상품화하려는 노력이죠. 이 생태계 서비스를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대.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노력을 꾸며줍니다. 우리 생태계 서비스는 예전에 한번 이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 특강에서.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생태계가 가져다주는 어떤 이점, 뭐 홍수 방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데, 얼핏 들으면 이런 걸 판매를 못할 것 같잖아. 근데 그거를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자, 여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체크하고, 여기는 이제 관대 계속적인 용법이지? 계속까지만 쓸게. 그러면 이제 이 컴마 위치가 받아주는 거는 여기 생태계 서비스예요. 이걸 개념을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그치? 자, 그럼 refer to는 의미하다, 가리키다니까 이거는 생태계 서비스는 뭘 가리키냐면 혜택과 자원을 가리킨다. 그럼 어떤 혜택? that 이하의 혜택. 자, 그러면 보자. 인간이 얻는 거죠. 뭐로부터? from natural ecosystem. 자연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점, 이득. 그치? 요런 거를 생태계 서비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됐지? 자, 다음부터 이 문장들 어렵습니다. Some ecosystem services, 어떤 생태계 서비스는 rival하대. rival하다는 얘기는 경쟁적이다 혹은 경합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한 사람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면 다른 집단은 이용할 수가 없는, 그치? 그런 걸 경쟁적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가 쓰면 다른 건 못 쓰는 거.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such as waste absorption capacity. 그러면 이제 폐기물 흡수 능력인데 뭐에 대해서?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에 대한 폐기물 흡수 능력이죠. 그래서 rationing is necessary. 할당이 필요하다. 배분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에잉, 이게 뭔 소리? 자, 여러분 배경 지식을 이해하면 쉬워요.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 2015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정해 놓은 거야. 자, 쌤이 정확히 양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나라는 1년에 1000톤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로 한다. 왜냐면 이제 그 나라의 그 자연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정부가 주체가 돼서 이거를 기업들한테 이 배출 허가권을 팔아먹습니다. 그럼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는 500톤 온실가스를 배출하겠습니다. 그걸 사는 거야. 그럼 다른 기업은 또 200톤, 뭐 10톤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 한 해 동안에 이제 삼성이 500톤을 배출하기로 했는데 한 400톤밖에 안 썼어. 그럼 100톤 덜 썼잖아. 그럼 그 100톤을 또 팔아먹을 수 있어요. 다른 기업한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100톤만 샀는데 회사의 공장이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200톤이 필요해. 그럼 그걸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가 있어. 이런 걸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라고 하거든. 이게 확장이 되면은요, 이 나라와 나라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을 주체로 해가지고 얘네가 각 나라마다 한 해의 할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놨어. 그래서 나라들이 그걸 삽니다. 또 한 나라에서 적게 만약에 사용했으면 다른 나라에 그걸 팔아먹어. 그치? 이런 게 있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온실가스 이 배출 거래제 이런 것처럼 이게 온실가스 이제 폐기물 흡수 능력이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는 자, 1000톤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배출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한 회사가 이거를 배출해버리면 다른 회사가 그만큼 이게 경합성이 있는 거잖아.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야. 자기가 안 사는 이상은. 자, 그렇다고 이 나라에서 이런 거를 딱 정해놓지 않으면 1000톤 이상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기는 회사에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막 해버리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딱 1000톤이라는 한계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업들이 서로 팔고 이런 할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딱
전체 총합을 유지하면서 잘 배분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음 문장이 이해가 잘 돼요. 이러한 making rationing possible. 자, 이렇게 make에다가 이제 OOC 이렇게 들어왔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당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바로 뭐냐? 뭘 요구하냐면 excludable property right. 그렇지. 배타적 재산권을 필요로 한다.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 나오잖아. through auctionable emission permit. 아까 쌤 이거 설명했죠? 경매 가능한 배출권. 이걸 정부가 주도로 이렇게 판단 말이야. 만약에요, 내가 딱 400톤만 샀는데, 내가 400톤 이상을 배출해놓고, 내가 배출권을 사지도 않았는데 400톤 이상을 배출하잖아? 그러면 세금 엄청 먹습니다. 벌금 엄청 먹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장 이해됐지? 그럼 이제 4번 문장도 껌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배기가스가 리미티드 제한이 된다면 자, 흡수 능력의 한정에서 제한이 된다면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1000톤이면 1000톤 한 해에 딱 그 배출만큼 딱 이렇게 제한이 된다면 그리고 equitably distribute 이렇게 기업마다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상품화는 계속 가능한 거죠. 그렇죠? commodification can be both sustainable and just. 그렇지. 공정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5번부터 뭐가 however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죠.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보자. Many ecosystem services. 자, 또 이제 많은 생태계 서비스가 are 본질적으로 inherently non-excludable and non-rival 하대. 됐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다. 즉,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생태계 서비스를 이게 성향에 따라서 경쟁적인, 경합성을 띠는 이런 성향을 가진, 아까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같이 그런 게 있고요. 또, 비경쟁적인 것들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생태계 서비스가 가져다주는 홍수 그 방지하는 기능?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 돈 주고 많이 사면 홍수가 많이 예방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어떻게 누가 소유할 수 없는, 그지? 그래서 비배제성과 이 비경합성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진 생태계 서비스도 있다는 얘기야. 6번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근데 그래서 돈으로 못 판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치? 상품화 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무시하지 마라. 그죠? 자, 그것들은, 자, 이제 이거 수동태로 쓰였어요.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갑자기 이 공공 서비스로 가거든요. 퍼블릭 서비스로 가는데, 이제 공공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까? 뭐 교육이나 의료, 복지 이런 거, 그치? 뭐 사회복지 등등이 있겠죠? 자,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serve, 섬기죠. all members of the human community. 인간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도움이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상품화를 시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식하고 있대, that 이하를. 자, 이러한 서비스들 공공 서비스 얘기하는 겁니다. are. 자, 원래 be suited 하면은 적합한 건데 이 일이 들어갔으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어디에 적합하지 않아? to commodification. 상품화할 수가 없고요. 또 market allocation. 시장 배분.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이렇게 팔아먹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상품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를 경제학자들은 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생태계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는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야. 교육이나 이런 사회복지 이런 것처럼 공공 서비스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처럼 생태계 서비스들도 사고 팔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7번 문장을 집어 넣은 거거든. 그럼 8번 문장 해석해보자. 생태계 서비스들은 should not be defined.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뭐로? Nature's benefit to people. 이 인간에게 이 자연이 뭔가 이득을 가져다주는 그런 혜택으로서 이게 인간에게 이 부분이 좀 이제 강조가 된 거야.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but rather as a fund services. 요게 문제였습니다. 요게. 네, 저도 이제 이거를 기금 서비스 아니에요. 기초 서비스예요. 기초 서비스. 이 EBS에도 다 이 기금 서비스라고 나왔는데 이 용어를 내가 찾아봤어. 이게 나도 왜 이게 기금 서비스지? 이 용어가 이 fund services라는 용어가 이제 뭐 생태학이나 환경 이런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래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 그걸로 정의하지 말고 필수적인 서비스, 기초 서비스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뒤에가 사실은 이제 강조가 되는 거야. 자, 인간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 바이오 커뮤니티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 군집 모든 구성원들에게 여기 not simply humans 했잖아. 인간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네들한테 모두 혜택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초 서비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즉, 야, 너희 인간만을 위해서 이 생태계 서비스가 주어지는 거 아니다. 니네 거 아니다라는 거야. 니네 소유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화해서 팔아먹을 수 있겠냐?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결론을 꽝 하고 찍죠. 이런 생태계 서비스, 일반적으로 생태계 서비스는 아까 말했던 그 일부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그런 걸 제외하고, 그지? 얘네들은 are even worse fit, 더 적합하지 않다. worse니까 비교급이죠. 그 앞에 강조하는 거 even 훨씬 붙었고요. 자, 더 적합하지 않다. 뭐에? 상품화에. 뭐보다? than public services. 그쵸. 요것도 적합하지 않은데 그거보다 더 적합하지 않은 게 생태계 서비스다라는 거야. 자, 이러면 이 문장이 깔끔하게 이해가 되죠. 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주려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4번 지문입니다. If we think about, 자, 원래 think about A as B 여기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as being part of us, 우리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뭐가 아니라 but not all that we are, 우리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감정은 그냥 우리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then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은 can feel more manageable 할 것이다. 다루기 쉽다고 느껴질 것이다. 자, 감각동사 뒤에 이 형식이죠. 요 뒤에는 형용사 보호가 오는 거 항상 체크해주고. 자, 다음 문장. 이 아이디어는 captured, 포착되어 있다, 잘 담겨 있다. 어디에요? In this metaphor. 비유, 은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하늘이고 당신의 감정은 날씨래. 그치?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if you are the blue sky and your feelings are the weather, 그러면 just as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야. just as the worst hurricane or tornado can damage the blue sky.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 허리케인이나 가장 최악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하늘을 상하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당신의 그 안 좋은 감정도 당신을 상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것들이 결국은 끝나는 것처럼 and eventually they will pass. 지나갈 것이다. 감정도 당신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순간의 토네이도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지? 자, sometimes, 때때로 we just have to wait.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자, out the storm. 폭풍이 끝나기를. 이제 사실 wait out까지 같이 구동사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폭풍이 out 되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does that mean it's fun? 자, 가주어 진주어 나왔죠? 가에스, 지네스. 자,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live through a tornado or a rainstorm. 이 토네이도나 폭풍우를 겪어내는 것이 재밌다는 말을 의미하는가? 그건 아니다. Of course not 했죠? 아니, 삶에서 이런 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재밌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또 가주어 진주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면 live your life. 요게 이제 진주어지, 그치?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편할까? 언제요? When it's sunny, 화창하고, and 80 degrees Fahrenheit. 자, 그럼 Fahrenheit는 화씨라는 온도인데, 이 화씨 80도는요, 미국의 단위예요. 우리나라 온도로 하면 26도, 7도 된다고 합니다. 섭씨로. 그러면 아주 굉장한 따뜻한 날씨죠,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를, 이렇게 진주어로 묶어보고, 화씨 20도의 날씨, 화창할 때 삶을 사는 것이 더 편할까? 당연히 그렇죠, 그쵸? 여기는 동사 주격보. 자, 뭐 하는 것보다 compare to 하면은 뭐뭐와 비교해서 라는 뜻이죠. 뭐에 비해서? When it's rainy and stormy.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of course 라고 대답을 했고요. 자, 다음 문장. But if I let the weather determine what I can get done. 자, 여기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보고 자,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5형식 구조에서 체크 잘 해주세요. 알겠죠? 만약에 내가 날씨가 나를 지배하도록, determine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지? 근데 지배하는데 what I can get done 원래 get something done 하고 이 자리에 목적어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왓절이니까 불완전한 구조가 맞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get something done 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하다, 끝내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날씨가 결정하도록 둔다면, 즉 이 아까 날씨는 감정이었잖아. 그치? 감정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지배하도록 둔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I'll forever be at the mercy of something. 자, at the mercy of 밑줄 한번 그어주고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에게 휘둘리는 혹은 지배하에 놓인 이런 뜻이야. 근데 왜 이런 뜻이 되냐면 내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달려 있으니까 상대방의 지배하에 놓인, 상대방에게 휘둘리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나는 평생에 뭐 할 거란 얘기야? I'll forever be at the mercy of something. 무언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혹은 휘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이 전명구가 이제 크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보고 SC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어떤 무언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무언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됐어? 이 자리에는 이 뒤에 컨트롤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관대 생략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다? is to make space for our feeling. 그렇지.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날씨를 위해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듯이 감정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래? to be the blue sky. 그렇지. 하늘이 되어 주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것도 같이 이제 동격으로 나타내는 이제 보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o we don't have to engage in.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원래 engage in 하면 참여하다인데 여기는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참여하다는 좀 이상하다. 그냥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하다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술을 먹잖아. 술로 풀려고 하잖아. 아니면 담배로 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가 참여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지. 감정을 잘 다룰 줄 알면. 그지? 그래서 unhealthy habits에 할 필요가 없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pe with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자, can continue. 계속하게 된다. 뭐 하는 거를요? To do the things.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that matter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자, matter는 이 things가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복수로 처리했고 선생님은 so 이하를 지금 결과처럼 해석을 했는데 사실 여기 해석지에는 목적처럼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목적이란 얘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so 대시 붙어서 나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 알아요? so 대 주어 동사 나오면. 근데 그때 대시 생략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여기를 뭐뭐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렇게 병렬 구조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해석지에는 이렇게 나왔어. 자, 이를 여기다 써놓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해볼까? and 다음으로. 5번 지문입니다. In the lecture on memory. 기억력에 관한 강의에서 아마 교수인가 봐요. 나는 ask는 오형식에서 요청하다 라고 쓰이지, 그치? 학생들에게 to 해달라고 요청한다. 자, ask가 사역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니까 to 오는 거. 자, 그래서 a list of words. 이런 일련의 단어 목록들을, 리스트를 기억해보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그것은 뭘 포함하냐면 words, 단어들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like은 뭐뭐처럼이에요. 마치 뭐와 같은 dream이나 bad와 같은 단어들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구를 하죠. 학생들한테. 이번에는 쓰라고. write down 하라고. 여기도 to 오는 이유는 똑같은 거야. ask의 오형식 구조야. 단어들을 좀 써보라고 이제 요구한다. 그들이 기억하는. 그죠? 요 자리에 목적어 빈 걸로 봐서는 목관대 생략 구조죠. 다음 문장. invariably 하면은 항상이란 뜻인데 원래 variable만 나오면은 이제 변하는 이란 뜻이잖아. 근데 in이 들어갔으니까 변하지 않는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ly가 와서 부사 형태로 쓰이는 거야. 자, 그래서 항상 invariably 그들은 학생들은 기억하는데 hearing the word sleep, sleep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기억한다는 얘기야. 이게 remember에 대한 목적어죠. 자, remember 나왔으니까 하나만 기억해 놓자. remember to 나오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고요. remember ing가 나오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지. 그래서 아래 거는 동작이 일어났고요. 위에는 동작이 아직 안 일어났어. 그치?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들었던 것을 들었다고 기억하는 거야. 이제 과거에 이제 동작이 일어난 거지. 그치? 이거를 그러면 to hear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붙었어. Even though I never said the word sleep. 나는 sleep이란 단어는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dream하고 bed만 말했는데, 얘네들은 sleep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기억을 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잠이라는 개념이 the idea of sleep, 잠이라는 개념이 활성화되죠. 수동태입니다. 뇌에서. 이유가 뭘까? because하고 이유가 나오죠. Other words in the same semantic network. 그렇지. semantic 하면은 이제 의미망 이런 뜻이 의미 단위에 있는 네트워크까지 합쳐서. 그래서 같은 어떤 의미 단위 망에 있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자, 여기는 이제 얘가 주어라면 동사는 여기로 건너뜁니다.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죠. words가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 오고 있는 거 잘 봐. have also been activated. 또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가운데 나와 있던 이제 컴마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 이제 동격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의미망에 있던 단어들인데 바로 어떤 단어들이냐면 that have been associated with sleep. 그치? 잠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죠. 근데 이런 게 뭐를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죠?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슬립이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비슷한 어떤 의미망에 있던 단어 아까 침대 꿈 이런 단어 나왔었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망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수동태니까 같이 이렇게 동사로 처리할게. 자,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수일치는 복수로 잘 했는 거 확인해 주고요. 그쵸?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The word sleep. sleep이란 단어가 is retrieved. 회상이 된다라는 거지. 자,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고요. 이것도 as if는 가정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우리 가정법 쓸 때 비동사 were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 알죠? I were, he were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가정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as if 뒤에 가정법이 과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절이 현재면 주절에 일치시켜서 현재로 해석합니다. 알겠죠? 근데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요. 그때는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 즉 주절이 현재면은 과거로, 주절이 과거면 과거 완료로 해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주절이 지금 is 현재잖아. 그래서 여기를 과거로 해석하면 안 돼. 알겠죠?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왔으니까 들렸던 것처럼 하지 말고 들린 것처럼 이렇게 현재로 해석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PP 수동태 나오는 거 보고 자, 다음 사람들이 people hear bed 침대란 단어를 들으면 자,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자, 요거 정리 좀 할게요. 자,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cannot help ing 따라해봐요. cannot help ing 이때 돕다가 아니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거랑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cannot but 동사원형. 근데 help 들어가도 됩니다.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그냥 cannot but 동사원형. 그치? cannot help만 썼을 때는 ing 쓰고요. but이 들어가면 동사원형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cannot help but 나왔으니까 hear가 맞지. 이 자리에 또 hearing 하고 헷갈리게 나와버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치? 만약에 이제 but이 없으면은 hearing이 맞아요. cannot help ing 되니까. 그치?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 bed란 말을 들으면 당연히 sleep이란 말을 떠올리게 된다. 그지? 듣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지.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이제 한 상황인데 이제 다음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의 내용을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 그래서 when people hear genes or intelligence 만약에 사람들이 유전자나 지능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they cannot help but hear race 뭐가 생각나는데 그들은 race라는 단어가 생각날 수밖에 없대.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hearing 하면 안 되겠지? 아니면 cannot but 동사원형 help를 빼버리면 그래도 동일한 뜻이 되고요. 자,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지능이 뛰어나다. 유전자적으로 지능이 뛰어나다. 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진짜 실내로 뭐 미국이라는 나라만 봐도 이제 흑인종이 과거에는 상당히 무시됐어요. 왜냐면 백인이 흑인종보다 지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지능은 곧 인종에 달려있다라는 말인데, 자, 그래서 독자라면, 근데 어떤 독자? New to this topic.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뭔가 처음 들어본 적이 없는, 그지? 그런 독자라면, might therefore, might be surprised.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그죠? 자, 이하 to learn을요, 여기서는 알게 되어라고 했는데, 알게 되면도 괜찮습니다. 조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조건도 괜찮고요. 여기는 좀 다양한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알게 되어서 놀랄 것이다. 약간 감정의 원인처럼. 그죠? 뭐뭐 해서 놀랄 것이다. 이렇게. 자, 어쨌든 해석은 가볼게. that 이하를 해석해보자. 이걸 run에 대한 목적어지. There is zero evidence니까 증거가 있어, 없어? 없지. 어떤 증거? that 하는 증거가 없지. 자, 일단 여기 앞에 나오는 대절에 걸리는 건 끝까지, run에 대한 목적어는 끝까지 가고요. 자,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의 대시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Genetic explains racial differences in outcomes like education. 아이고, 선생님이 둥근 가루로 묶으면 안 됐는데. 이 지금 이하가 주어도 나오고 동사도 나오고 목적어도 나오고 완전구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완전구조 나오면 이건 동격의 대시야. evidence랑 동격입니다. 요렇게 표시해놔봐. 왜냐면 뒤에 완전구조가 나오니까. 그럼 동격에 대해서는 완전구조니까 이거 위치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항상 기억해주고. 자, 그러면 유전학이 설명한다. 뭐를요? 인종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자, 그리고 근데 그 결과인데 예를 들면 뭐와 같은 결과에서 교육과 같은 결과에서 유전이 이제 인종 차별을 설명한다. 라는 거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거지. 그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하는 독자라면. 이 문장 이해돼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결과에 있어서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소리라는 얘기야. 제로 에비던스라고 했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소한 독자라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럼 여기 됐어? 그 다음에 currently 현재는 마지막 문장이 요 10번 문장이 조금 구조가 어려워. 자, 이야기인데 요거에 대한 동사는요. 여기로 건너띱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야기들. 뭐뭐뭐뭐뭐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해서 위헌 문장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보자. genetically rooted racial differences. 유전적 뿌리를 둔 어떤 인종 간의 차이죠. 인종 차이. 근데 어떤 상황에서? In the complex human trait. 복잡한 인간 특성에서. 자, 그런데 그 복잡한 인간 특성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하죠? Relevant for social inequality. 사회적인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 복잡한 인간 특성에서 인종 간의 뿌리 깊은 유전적 인종 간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위에서 말한 그것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근데 여기 또 나왔어. 근데 이제 어디에서의 불평등이냐면 현대 산업화된 그런 경제에서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특성들이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특성들이 뭔데? 라고 나오니까 뒤에 설명 나오잖아. 그치? 여기 대시 부연 설명 나오잖아. 그죠? 예를 들면 어떤 특성들이냐면 persistence, 인내, 그리고 conscientious 하면 원래 이게 성실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여기 need가 붙었으니까 명사 형태가 된 겁니다. 성실성 하면 되겠지? 다시 끈기, 그리고 성실성, conscientiousness, 그리고 creativity, 창의성, 그리고 abstract reasoning, 추상적인 어떤 추론, 이런 것들이 다 뭐래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인간의 어떤 복잡한 특성이래. 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꾸준히 인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성공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덜 성공하는 사람에 비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거잖아. 다른 특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실성. 그치.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치.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 또 창의성도 마찬가지죠. 창의성이 있는 인재를 회사에서 원하죠. 회사에서 고속 승진할 수 있죠. 또 abstract reasoning 이런 거 추상적으로 추론 잘하는 사람들도 돈 잘 벌고 이럴 수 있잖아. 즉 이런 특성들은 이 돈과 관련된, 즉 사회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특성들인데 이런 특성들에서 유전적인 뿌리가 있는
그런 인종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끈기가 많다. 그죠? 쉽게 뭐 아시아 사람들 부지런하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또 뭐 중국 사람들은 창의성이 없다, 뭐 북한 사람들은 창의성이 없다, 막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뭐란 얘기예요? 그냥 스토리는 스토리일 뿐이다, 꾸며낸 말이다. 전혀 유전적으로 어떤 인종 간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지금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조금 복잡해서 쌤이 키워드로 정리해봤어요. 쌤이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억력 강의를 했는데 꿈이랑 침대를 들으니 이 사람들이 잠을 연상하더라. 그리고 이것처럼 유전자와 지능을 들으니 인종을 연상하는 사람이 많더라.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 얘기 들으면 놀랄 거다. 자, 그래서 또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관련 특성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인내나 성실 이런 것들은 이런 특성들이 발휘가 되면 당연히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야기하겠지. 이런 사람들을 성공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특성도 유전적 뿌리를 둔 인종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뭐다? 근거가 없다. 되지? 6번 질문입니다. 또 이 질문 먼저 공부한 친구들 굉장히 어려웠죠? 특히 4번 문장 한글로 읽어도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 형이양 나오고 굴하지 않는 반감 도대체 뭔 소린지. 여기도 좀 미안한 얘기인데 EBS가 해석을 좀 잘못했어요. 쌤이 이것도 이제 되게 막 찾아봤거든? 일단 우리 앞 문장부터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simplifying a problem.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왓절이다. 그죠? 요 정도 해석할 수 있죠? 자, open it up 하면은 원래 이제 열어주는 건데, 이제 to로 가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하게 하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수학적인 어떤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inevitably, 피할 수 없게, 불가피하게, 어떤 biological detail이, 그 생물학적인 그런 세부 디테일이 소실된다. 변화되는 과정에. 뭐에서 뭐로? 실제 세계에서 방정식으로 변화되는 중에.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비닐하우스에 딸기를 키워요. 비닐하우스 딸기. 그러면 수학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이 공통의 막 평균을 내가지고 공식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잖아. 그 수학자들이 원하는 건 뭐야? 온도 몇 도시에 딸기가 가장 잘 자란다. 이렇게 하나의 간단한 방정식을 딱 만들어내는 걸 수학자들이 원하죠. 그죠? 근데 뭐 선생님 정확히 몰라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0도라고 해보자. 수학자들이 원하는 거는 20도시에 딸기가 가장 잘 자란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식이 나왔어. 근데 그러면 A라는 딸기, B라는 딸기, C라는 딸기, D라는 딸기 다 일일이 사실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딸기는 한 19점 뭐 몇 도, 뭐 그 다음에 B라는 딸기는 21점 몇 도, 이런 식으로 각자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수학자들은 어떻게? n분의 1 해가지고 평균을 내버린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하는 거, 20도로 그냥 딱 평균 딱 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주지만 당연히 이런 개개인의 그런 세부적인 세부사항들 이거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 실제가 방정식으로 변하면서 소실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those who use mathematics 이렇게 수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는다는 거야. are frequently criticized. 자, 뭐라고 비판을 받아? being too disinterested.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세부사항에, 딸기 A, 딸기 B, 딸기 C, 이런 세부사항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라고 비판을 받는다는 거야. 여기 이해했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오는 거 확인해주고. 자, 이제, 유명한 과학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이걸 찾아보니까 이제 카할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카잘인지 카할인지 어쨌든 과학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책에서, 자, 책 이름은 Advice for Young Investigator네. 그러면 젊은 과학자들에게 주는 충고 이런 책이네. 그래서 이 카알이라는 사람, 카잘이라는 사람이 바로 The Father of Modern Neuroscience. 굉장한 사람인가 봐. 그치? 현대 신경과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썼대. 뭐에 대해 썼냐면, 이러한 현실 회피형 이론가들에 대해서 썼대. 이게 누구를 가리켜? 수학자들 가리키는 거지.
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실들은 외면하면서 그냥 간단한 공식, 막 우아하고 멋들어지는 그런 공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현실 회피. 진실은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이걸 회피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썼다. 자, 챕터는 어떤 챕터에 썼대? Will of, Diseases of the Will이네. 그치? 그러면 의지의 질병이라는 그 안에 소 챕터가 있었던 거야. 자, 선생님 이제 의지의 질병이라는 표현을 또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알이라는 사람이 젊은 과학자들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아니 과학자들이 디테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과학자들인데 디테일하고 그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단순한 것만 찾는다는 얘기야.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자,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얼마나 많은 그냥 막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실험실에 대해서 실험하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런 구체적인 사소한 데이터 이런 거 싫어하고, 그치? 걔네들은 막 이렇게 간결하고 아름다운 이론만 선호하고, 이게 뭐 때문이다? 의지의 부족 때문이다. 의지에 병 걸렸다. 이렇게 해서 의지의 질병이라는 챕터를 썼어요. 자, 드디어 4번 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이거 해석 잘하면 쉬운데, 이거 개똥같이 해놔가지고, 자, 그는 그 책의 저자가 이러한 증상, 의지의 질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미 다 설명했어. 그치? 이 의지의 질병의 증상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facility for exposition. 설명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거 비판하는 표현이야. 비꼬는 거야, 비꼬는 거. 그리고 a creative and restless imagination. 아우, 그 상상력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상상한다.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죠? 아니야, 이거 비판이야. 반어법이야. 봐봐. 보통 과학자, 수학자라고 하면은 이 상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구체적인 데이터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래야 될 사람들이 상상하고 자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aversion. 엄청 싫어한대. 뭐를요? 실험. 실험하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겁나 싫어한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EBS에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기는 꺾이지 않는, 원래 indomitable 하면은 어떤 의지가 꺾이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 불굴의 신념 이런 거, 불굴에 꺾이지 않는 그런 신념, 믿음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 형용사야. 그래서 뭐 이거를 근이 꺾이지 않는이란 말을 쓰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이 반감이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계속 반감을 한다는 얘기지. 뭐에 대해서요? 여기. Concrete science and seemingly unimportant data. 이거 concrete science를 그 형이학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리 개똥같이. 자, 여기 다시 써. 여기 구체 과학이라고 써. 자, 뜻도 쓰세요. 구체 과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실험에 기반한 과학 연구를 concrete science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맥락이 맞잖아. 그지? 이런 거 싫어한다고 얘네들이. 멋들어진 이론 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막 데이터랑 씨름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치? 이렇게 실험을 통해 나오는 기반한 그런 과학 연구를 indomitable하게 싫어한대. 됐어? 그리고 또 뭘 싫어한대? 겉보기에 unimportant data. 그치? 이 겉보기라는 단어 나오면요, seemingly 나오면 실제로는 반대란 얘기예요. 너무 사소한 데이터들, 그치? 딸기 A, 딸기 B 이런 거 싫어한대. 그치? 근데 과학자들은 그런 거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5번도 계속 같은 맥락이에요. 이 카잘은 또 불평했는데 뭐에 대해서? 이 이론가들의 선호에 대해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선호에 대해서 뭐보다? 사실보다. 그치?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론을 멋들어지게 만들어내는 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써놔봐. 멋들어진 이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그런 진짜 사실은 너무 이게 복잡하고 각각 A, B, C마다 세부사항이 너무 다른데 이렇게 딱 예쁘게 멋지게 이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아름답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더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불평했던 거야. 그런 과학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수학자들에 대비되는 생물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생물학자들은 반대로 뭘 연구하냐면 살아있는 걸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자, 생물들인데 어떤 생물들이야? 여기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여기 복수니까 복수 온 거 보고, 자, 풍부하대. 뭐가요? 아주 그냥 어떤 특정 그 특성, 형질이, 그리고 subtle exception이니까 예외가 풍부하다. 그치? 어떤 규칙에 대해서 예외도 풍부하고 그 생물체만의 어떤 특정한 어떤 형질도 풍부한 이런 개체를 다루는 게 바로 바이올로지스트라는 거야. 아까 그 1호를 만들어내는 수학자들이랑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mathematicians 나오죠. 이런 수학자들은요. 여기 일단 대시 건너뛰고 이제 이건 부연 설명이니까 silence 침묵시킨다.
뭐를요? That abundance. 어떤 abundance야? 위에 말했잖아. 여기 abundant 있지 나왔잖아. 그들은 이 살아있는 생물체는 abundant하다며, 풍부하다며. 그지? 근데 그거를 묵살시키는 사람이 누구야? 수학자들이라고. 알겠죠? 언제요? When they put it into equations. 그치? 방정식으로 그거를 변화시킬 때. 그럼 이제 여기서 가리키는 it이 이제 풍부함이겠죠. 앞에 말한 명사겠지. 그치? 그 생물체 개별의 풍부함을 방정식 공식으로 만들어낼 때 그들은 그 풍부함을 다 침묵시켜버린다. 됐어?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어디에 이끌리는 사람들인지 보자. 뭐에 이끌린대요? driven by. 그렇지. 단순성, simplicity. 또 elegance. 우아함. 공식 만들어내는 그런 우아함. 그지? 그 다음에 and the need to make things manageable. 그치? 어떤 욕구에 이끌리는데 어떤 욕구냐면 뭔가를 매니저블하게, 그치? 뭔가 이렇게 계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첫 문장이 나왔잖아. 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화하는 게 수학적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치? 요런 욕구에 끌리는 수학자들은 이 풍부함을, 생명체 계기가 가진 풍부함을 사일런스 시켜버린다. 그죠? 방정식으로 바꿀 때. 자, 이 지문 단연컨대 선생님처럼 설명해주는 사람 너네가 들어도 얼마 없을 것 같지, 그치? 선생님 연구 많이 했어요. 화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EBS를 해석을 기반으로 이걸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열받는다고, 이게. 자, 키워드로 정리해봤어요. 이 수학이라는 거는 복잡한 어떤 그런 너무 그 다양한 사건들을 단순화시키는 거, 공식을 사용해서 단순화시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세부사항이 소실되죠. 그래서 이 카자리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의지의 질병이라고 비판했어. 그 어린 과학자들한테. 그래서 왜냐면, 야, 이놈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싸워야 될 놈들이 이거, 설명만 잘하고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는 안 싸우려고 그런다. 이거 반어법 비판이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실험실을 혐오하고. 그치. 또 구체과학. 아까 그 형이학 아닙니다. 구체과학. 아까 이거 먼저 설명했어. 그 다음에 사소해 보이는 데이터에 반감 가지고 이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사실보다, 그치, 팩트보다는 이 아름답게 멋들어진 그런 공식 만들어내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가자리.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왜 그러냐. 니네들이 의지가 없다. 의지에 병 걸렸다. 그래서 의지의 질병이라는 챕터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생물학자, 수학자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죠. 반대로 생물학자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디테일을 중요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인 반면, 수학자는 어떻게? 이 풍부함을 어떻게 해버려? 침묵시켜버린 사람들이다. 명쾌하지, 그치? 7번 지문입니다. 일단 it is important to 하니까 가주어, 진주어 보여야 돼요. 진주어는 사실은 끝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distinguish A from B라는 수거 패턴을 좀 기억해 주세요. A와 B를 구별하다 라는 뜻이고, A는 여기, B는 여기. 그죠? 그럼 이제 큰 구조에서 봤을 때 A와 B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어? 그럼 이제 A는 뭐야? 규범을 따를 때 인간이 하는 것. 자, 그것을 뭐와 구분하라는 얘기야? 다른 동물들이 하는 것. 그치? 여기서 이제 대어는 동물들이겠죠? 동물들이 어떤 관련 행동을 할 때, 동물들이 하는 것과 또 규범을 따를 때 인간이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됐어? 그러면 이제, 동물인데, that decide, 결정한 동물이죠. 선행사가 단수니까 여기도 단수, 주격관계대명사 확인하고요. not to pick a fight,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동물. 그럼 이제 그런 경우 이 동물은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simply worried. 자, 뭐 어땠다는 거야? 단순히 그냥 걱정되는 거지. 뭐에 대해서? about the risk of getting injured. 부상을 입을까? 걱정돼서 얘는 싸움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얘는 not about some abstract norm, 추상적인 규범. 예를 들면 against violence. 폭력은 안 됩니다. 폭력에 반대합니다. 얘네들이 이런 규범이 있는 거 아니잖아. 추상적인 규범이 있는 거 아니잖아, 동물들은. 그지? 그냥 얘네들은 그냥 부상당할까 두려워서 싸움을 하지 않는 거지. 자, 3번. 마찬가지로 자, 또 동물인데 이번에는 또 똑같이 이제 또 주격 관계대명사를 꾸며주네. 단수니까 단수. 이번엔 또 음식을 나누기로 하는 동물이죠. 누구랑? With animals outside of its group. 어떤 무리 밖에 있는 집단 밖의 동물과 이제 음식을 나누기로 결정했어. 이런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is typically just trying to 뭐 하고 있대요? 이제 여기 그냥 같이 이렇게 동사로 처리할게. 의미상으로. 그럼 이제 typically 하면 다 일반적으로죠. 일반적으로 뭐 하는 거야? get future
reciprocity 하면은 이제 그 미래의 어떤 그 호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친절을 내가 줘야지 그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베풀고 있다는 얘기야. 뭐가 아니라 not following some norm of food sharing.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동물 사회에서 음식은 공유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과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이런 규범이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그냥 이제 본능적인 어떤 그런 본능에 따라서 동물들은 행하는 거고 반대로 인간은 이런 규범들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incentives, 동기, 뭐를 둘러싼? surrounding true norms, 이런 진정한 규범을 둘러싼 그런 동기들은 are more complex, 복잡하대, 더 복잡하대. 자, when 봅니다. When we do something wrong,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자, reprisal, 조금 어려운 단어죠. 보복입니다. 보복인데 누구로부터? not just니까 not just 버돌소, 나돈니 버돌소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wronged party니까 나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은 그 파티죠. 걔네의 보복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뭘 두려워해야 돼? From third parties, 우리 둘과 상관없는 제3자의 어떤 보복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선 질책이라고 했네. 뭐 질책도 괜찮아요. 그리고 흔히 this means, 이건 뭘 의미하냐면 the entire rest of our local group. 그치? 우리 지역 집단의 나머지 전체. 혹은 at least a majority of it.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다수. 요 집단의 질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자,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폭력을 저질렀어. 욱해가지고 남을 때렸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 맞은 사람으로부터의 질책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범죄잖아.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범죄잖아. 그럼 사회로부터 나는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지. 그게 바로 인간 사회의 어떤 규범이라는 거예요. 동물과 다른.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목적어가 되겠고, 자,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나왔어. Big Strong Albert, 키 크고 덩치가 큰 알버트라는 친구가 있어. 얘는 쉽게 뺏을 수 있죠. 누구로부터? 밥은 아버지 약한 친구인가 봐. 그 다음에 without fearing trouble. 어떤 뭐 어려움 없이, 그치? 이 밥은 약하잖아, 그치? 밥이 어떻게 얘를 공격하겠어? 키도 작은 애가? 못하지. 그러니까 얘로부터는 뭐 성가신 일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쵸? 그런데 in human groups, 인간의 집단에서는 그렇게 해도 함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얘는 would then face, 뭐에 직면할 것이다? punishment from the rest of the community. 그렇지, 이게 규범인 거지. 그지? 나머지 커뮤니티로부터 이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collective enforcement 했죠. 그리고 집단적으로 강제하는 거죠. 집단적인 강제가 바로 is the essence of norms. 규범의 본질이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한테 그 손해를 본, 피해를 입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집단 전체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는, 그게 규범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다라고 했어요. 왓절이다. 여기까지. 그러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 뭐를요? the egalitarian 하면은 평등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political order, 평등주의적인 정치 질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규범이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형용사 구가 꾸며주죠. 이런 평등주의적인 질서는 뭘 특징으로 하냐면 원래 forage 하면은 이 알이 빠지기 전에는 이렇게 찾아다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orager 했으니까 이제 수렵 채집인 생활 방식이라고 했네. 그치? 농경 사회 이전에, 그치? 직접 막 사냥 다니고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 사회에서 특징 지었던 게 바로 뭐래요? 이런 평등주의적인 정치 질서가 가능했대. 그죠? 수렵 채집인 사회에서도 등치가 큰 사람이 있을 때고 작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함부로 빼앗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다가는 집단 전체로부터 아예 쫓겨나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수렵 채집 사회에서도 이렇게 평등주의적 질서, 이게 정치 질서가 가능했다라는 거지. 자, 키워드 이렇게 정리했어요. 동물의 행동은 추상적인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르는 거다. 근데 인간의 행동은 규범을 따르는 건데, 자, 이 규범을 어기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도 처벌을 받는다. 근데 그 제3자는 보통 나머지 집단 전체나 혹은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규범의 본질은 바로 이 집단적 강제에 있다라는 글이었어.
맨 마지막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렵 채집인 생활에서도 이제 평등주의적인 정치 질서가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런 규범 때문이었다라는 거지. 12번 지문입니다. 실용문하고 인물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굳이 다루지는 않고요. 자, 바로 갑니다. From an evolutionary standpoint,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동명사 주어 나옵니다. Ensuring the continuation of our species. 그러니까 우리 종, 인간 말하는 거지, 그치? 인간의 종을 지속을 보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유전적 후손 말하는 거죠. 인류의 후손. 이게 바로 is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그렇지. 삶의 어떤 의미이자 목적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씨앗을 뿌리는 게 진화론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but as intelligent animals, 우리 지적 동물로서의 인간이죠. 그쵸? 뭐 할 수 있는? who can make decision, 결정을 내릴 수 있죠. 뭐를 근거로 한? based on morality, 도덕을 근거로 한. 뭐보다는요? rather than biology, 어떤 생명작용이 아니라 도덕에 근거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적인 생명체로서 우리는 could ask, 물어볼 수도 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이죠. 그쵸? 이때는 if 가능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자, 이런 또 동명사 주어 나왔네. preserving our genome. 마찬가지로 유전자 보존하는 거지. 그 인류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 과연 is worth any cost. 원래 be worth ing 하면은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근데 be worth 다음에 명사와도 똑같은 뜻입니다. 동명사가 오나 명사와도 돼. 그럼 비용을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any cost라고 했으니까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건가? 자, 다음 문장. individual humans, 개개인의 인간은요, can and occasionally do. 이제 이 동사가 두 개가 같이 make a choice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알겠죠? 동사 1, 동사 2. 자, 뭐 하려는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목적어죠, 그쵸? 이게 같이 이렇게 동사로 봅시다. sacrifice their own lives. 그치. 그들의 삶을 희생해.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다른 어떤 인간이나 혹은 심지어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맞죠? 그런 케이스 많이 있죠? 구하려고 하다가 바다에 가지 빠져서 가지 죽고, 그치? 자, 개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but let's examine that choice. 이제 그러한 선택을 한번 살펴볼 텐데, between biology and morality. 자, 이러한 생명과 도덕 작용 간에, 도덕성 간에. 근데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좀 글로벌 스케일로, 좀 넓은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자. What if 하면은 뭐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what if 한 다음에 preserving the human species, 인간의 종을 보존한다는 것이 의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eliminating, 전멸시키는 거죠. abandoning, 버리는 거죠. 그치? all other life on earth, 요걸 의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인간을 살린다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살려야 되지만 인간 살리려다가 다른 생명체는 싹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what if 한 번 더. 자, 이시 가리키는 건 여기 이제 요 동명사 주어 똑같은 거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그게 의미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존재하는데 only in a state of, 자, 어떤 상태에서 존재하냐면 misery, 비참한 상태. 그리고 deprivation, 뭔가 궁핍한 상태로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어디에서? in an eternally inhospitable, 그러면 영원히 이게 inhospitable 하면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황량하고 an alien environment, 뭔가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인류가 영원히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이 인간의 이 스피시스를 보존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질문을 던져보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을 지켜야 되긴 하는데, 인류를 지켜야 되긴 하는데, 그게 인류만 살아남아서 완전히 궁핍하고 가난해. 먹을 것도 겨우 먹어. 그러면 그런 인류를 보존할 가치가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 생각하면 쉬워요. 요즘에 이제 자식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왜냐면 내 아이를 낳아서 가난하게 살게 할 바에는 나는 안 낳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는 거지. 인류가 만약에 생존을 했는데 완전히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This is not to argue. 이것은
다음과 같은 걸 주장하는 건 아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that 이하가 이제 argue에 대한 목적어지, 그치? 사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space settlement, 우주 정착이 will definitely result in, 반드시 결과를 낳다라는 얘기지. 어떤 결과를? These worst case scenarios. 이러한 최악의 상태를 낳는다라는 그런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지? 그럼 갑자기 이제 우주 정착이 왜 나왔냐면, 우주 정착이 그런 상황인 거죠. 지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류가 이제 다른 행성에 정착해야 되는데,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환경이겠어. 그치? 거기서 뭐 얼마나 쌩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지?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인류를 존속시키는 게 과연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내 말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우주 정착이 반드시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but rather, 나는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다. ask whether there is any imaginable case. 과연 어떤 가능성이 경우가 있냐라는 거야. in which 하는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야. 자, in which가 앞에 있는 케이스를 꾸며주겠죠? 여기는 이제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완전 구조 나올 테고 그냥 which 나오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보자. in which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동명사 주어놨어.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근데 allow, cause 한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요 짧은 구조 안에 이렇게 OOC 이게 있네. 그러면 인간이 멸종되도록 하는 것이, 그지? 인간이 멸종되도록 하는 것이 혹은 그렇게 되도록 유발하고 야기하는 것이 이게 전체가 이제 이 그 관계사절 안에서의 주어입니다. is more ethical choice. 이게 더 윤리적인 차라리 인간을 망하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윤리적인 그런 경우는 혹시 없느냐라고 나는 묻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필자는 이제 확신을 이렇게 내리지는 않았어요. 확정적으로 정답을 던진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계속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 인간을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망하게 냅두는 게 오히려 더 윤리적인 선택이 되는 케이스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자,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또 키워드 정리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지문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자, 가주어 진주어 보이죠? 그러면 진주어 하는 것이 desirable, 바람직하다 해석해보니까 put competitors out of business. 그렇지. 경쟁자를 내쫓아야지. 그렇지. 선생님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옆 건물에 학원이 들어오면 큰일 나죠. 쫓아내야 된단 말이야.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경쟁자를 폐업시켜버리는 게 바람직하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당연히요. Naturally, fewer competitors 하면은 경쟁자가 더 적은 거죠. 이게 뭘 의미해요? More available customer. 그렇지. 고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하지만 this is not always. 자, not always는 부분 부정입니다. This is not always the case in sport. 스포츠에서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는 좀 다르대요. 즉,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자, 사실 스포츠 organizations 하면은 조직이죠. 스포츠 조직들은 자, 이렇게 경쟁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확인됐지? 자, 선행사가 복수니까 복수하고 있는 거 확인해주고, 자, 어떤 리그에서 경쟁하는 스포츠 조직은 자, actually rely on 의존한대요. 뭐에? 그들의 경쟁자의 건강 상태에 의존한대. 즉, 경쟁 상대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지. 그지? For their own success. 그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자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fan이 often are more attracted. 더 많이 끌리게 되겠죠. 언제요? 게임에 끌리게 되는데 언제? 자, 이 게임을 받아주는 관계 부사네. 그치? 그러면 이제 관계 부사는 요 뒤에 당연히 완전 구조 오겠죠? which로 쓰면 당연히 안 되지. There is 자, 요거 close입니다. 도우즈 아니야. close contest. 아주 박빙의, 가까운 게임이니까 박빙의 경기가 있을 때 그때 관중이 끌리지. 그리고 and the winner is unknown in advance. 당연히 승자가 미리 알려지지 않아야지. 재미없잖아. 그치? 요런 상황에서 관중들이 더 끌린대. 그래서 경쟁자가 건강해야 둘이 다 잘 되는구나. 그지? 그래서 dominating a league or competition. 한 리그나 대회를 그냥 다 지배해버려. 아무도 못 따라와. 그냥 이건 무조건 1등이야, 이 팀이. 그럼 재미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리그를 지배해버리는 것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can be
self-defeating. 자멸적일 수 있다. 왜냐면 the interest of fans can fade. 그렇지. 관중의 흥미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예측이 가능한 경기는. 근데 언제요? When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o will win the match. 이럴 때. 그치. 여기도 보니까 가주어랑 진주어가 있네. 그치. 그래서 predict who will win a match. 예측하는데 누가 이길지 예측하는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스포츠 리그는 끌죠. 뭐를요? 더 많은 attendances and viewers. 관중과 어떤 시청자를 끌어들인다. 맞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remain successful. remain은 상태 유지 이 형식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고 뒤에는 형용사가 보호가 옵니다. 그래서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치?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그나 아니면 그 경쟁이 대회가 need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OOC로 좀 봐주세요.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as possible. 그럼 가능한 한 뭐뭐한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리그나 어떤 대회가 가능한 한 뭐가 필요하냐면 many of their clubs to be competitive. 그렇지. 가능한 한 많은 클럽들이 to be competitive 하는 게 필요하대. 경쟁력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너무 실력 차이가 나면 재미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나오죠. When the outcome of a match, 경기의 결과가 is highly predictable. 예측 가능하면 it will not attract. 끌어요, 못 끌어요? 못 끌어요. large crowd numbers 못 끌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It will reduce. 결국 티켓도 줄이고 미디어도 줄이고 and sponsorship revenue 한 후원 수익도 다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야. 너무 경기가 재미없으면. 그래서 한 번 더 가주어 진주어 나오네요. 자, 이젠 대절이 명사절인데 이제 주어였던 거였어, 원래. 그래서 대절이 스포츠 팀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대절을 해석해 보니까 there is a healthy, 그지? 건강하고 또 competitive balance, 뭔가 좀 경쟁적인 균형이 있는 게 팀 사이에 이런 게 중요하다. 자,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uncertainty, 그렇지.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자, 뭐에 대해서요? about who will win a contest, 누가 경기에서 이길지. 그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겠죠. 전치사 뒤에 이제 명사절, 의문사절 왔어. 의주동 이런 건 항상 봐줘야 돼. 의문사이면서 주어를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동사라면 두 번째 동사 encourages fans to watch. 그치? 오형식 구조죠. 그래서 관중들로 하여금 관람을 더 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부추길 것이다. 잘 이해됐죠? 14번 질문입니다. The fact that 했으니까 that 이하라는 사실은 자 여기까지죠. 그리고 보니까 주어도 나오고 비동사도 나오고 요 뒤에 있는 완전 구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동격의 대시입니다. 동격의 대실 때는 위치로 쓰면 안 되는 거. 자 그럼 어떤 사실이냐면 자 더 young 했으니까 어린이들 하면 돼요. 어린이들의 뇌가 is in a constant state. 지속적인 상태에 있대. of absorption 했으니까 흡수. 계속 무언가를 흡수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은 됐어? should give us pause. pause 하면 멈춤이란 뜻이죠.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다. 우리에게 멈춤을 준다 하니까 우리를 멈추게 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선생님 여기서 왜 should는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안 하나요? should가 꼭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추측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약간 뭐일지도 모른다라는 건데 한 70%의 확신을 가진 추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이제 조동사의 번역을 안 해놨어. 그치? 아마 우리를 멈추게 할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규정들이 are in place. 이거는 이제 마련되어 있다. 놓여 있다니까. 그치? 장소에 놓여 있다니까.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뭐 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자, 여기는 prevent A from B를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A가 B 하지 못하도록 막다라는 뜻이죠. A, B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ing 오고요. 그럼 이제 이 투부정사는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대. 그래서 certain types of companies 어떤 특정 유형의 기업이 뭐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마케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규정들이 마련돼 있어. 그죠?
자, these are good measures. 물론 이런 것들은 좋은 조치이긴 하지만, but they also provide a false sense of security. 자, 그러면 또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잘못된 sense of security, 안정감을 준다라는 얘기야. 잘못된 안정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 써봐. 실제로는 전혀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거. 이 잘못된 안정감이야. 그지? 아, 이렇게 정부에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은 잘 보호가 되겠지? 아니, 개뿔이요? 아니, 그거 말고도 얼마나 광고들이 많이 아이들한테 쏟아지는데. 자, 보세요. Why? 왜 그럴까? Just like with language learning. 자, 봐봐.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어린애들은 don't need. 광고가 필요하지 않는데 어떤 광고? 명확하게 그들을 향해 타겟된 광고?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애들이 자기한테 타겟되는 광고 아니면 안 봅니까? 아니잖아. 자동차 광고도 보고, 음료수 광고도 보고, 다 본다고. 직접 타겟되지 않는 광고만 보는 거 아니라고. 그치? 그래서, 뒤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To learn about a product. 그치? 어떤 제품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or a consumer world in general. 혹은 소비자 세계. 그치? 에 대해서, 이제 in general이니까 일반적인 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어떤 소비자 세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굳이 자기를 타겟으로 한 광고를 꼭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다른 거 봐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래. Think about ads. 광고인데, 웹사이트, TV, 뭐 텔레폰, 뭐 핸드폰, 소셜미디어 등등등등등의 광고를 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많이 노출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치? 직접 타겟되는 건 없다고, 안 된다고 해도. 그죠? 아이들은, showered. 그래서 이걸 showered라고 표현을 했네. 완전히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광고로. 그래서 노출 세례를 받고 있다. With repeated exposure, 반복되는 어떤 노출이죠. 어디에? The thousands of ads. 그치? 아주 수천 개의 광고야. 상표들 광고. For hundreds of brands. 뭐 상표는 뭐 수백 개의 상표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이게 뇌를 꾸며주는 두 가지 형용사 나왔어. Spongy, malleable brains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스펀지를 따라봐도 되겠다. 자, 여기서 나온 대로 합시다. 스펀지는, 그치. 이 스펀지가 바로 뭐냐면 동격이야.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스펀지는 바로 뭐냐면 이 유연한 뇌죠. 말랑말랑한, 잘 받아들이는, 그치? 요러한 뇌는 스펀지가 물을 막 흡수 엄청나게 하잖아. 그것처럼 잘 흡수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are constantly taking. 이런 take in까지 같이 봐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이런 정보를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광고의 흡수를. 그럼 필자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부정해요? 별로 탐탁지 않아. 자, 정부가 아이들한테 이 기업이 직접 노출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한 연구에서 researchers, 연구원들은 뭘 발견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했대. 자, 여기까지죠? 완전 구조 나오겠지? 그들이, 어린이들이 will have memorized. 그렇지. 이거는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아마 미래에 외우게 될 것이다. 뭐를요? 300개에서 400개의 브랜드를 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creepy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알겠죠? 오싹하게도 아이들은 잘하는데, 자, 뭐 하면서, 이런 건 분사구문이겠지? 뭐 하면서 잘한대요?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With a select number of these brands. 그렇지. 어떻게 select 했으니까 이제 선택된, 정선된이라고 했네. 그치? 이런 정선된 어떤 숫자의 상표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이들은 잘한다. 근데 그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라는 거야? 대타는 브랜드란 얘기지. 자, last는 지속되다라는 동사고요. 그럼 이제 동사 앞에 주어빈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복수니까 복수 오고 있는 거 항상 확인해주고, 지속되는데 well into the future, 미래까지 지속되는 어떤 상표들과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아이들은 잘하게 된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쌤이 이제 그 자료 올려놓을 때는 수정해서 올릴게요. 마치 친구들처럼인데 자, 원래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여기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생략된 게 지금 여기를 꾸며주고 있거든. 그럼 이건 뭐냐면 약간 삽입절처럼 들어온 거야. 그들이 사귄 친구들인데 당신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지. 자, 요거 설명하고 문장 써놨는데 여러분 써봐. 자, these are my friends. 얘네들이 내 친구다. They had the friends. 그들이 그 친구들과 사귀었다. 요런 거는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거 이거 생략하고 사람이니까 whom으로 연결하면 되잖아. 그치? 혹은 생략도 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 문장, 요런 문장하고 이 위에 첫 번째 문장이 붙었을 때가 문제인데, 봐봐. You didn't know that 하고
그 대절 안에서의 목적어와 여기가 이제 겹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관계대명사로 연결할 때 여기가 이제 대절 안에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이 앞에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삽입굴천처럼 이렇게 넣어버린 거야. 알겠어? 어떻게 해서 이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졌는지 알겠지? 자, 이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키워드 정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잘 반복해서 여러분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자, 15번 지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뭐라고? that이야라고. 자, 보통 흔히 생각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면 통념 뒤에는 반박이 이어지죠. 논리 구조를 미리 알고 보면 좋아요. 자, 그러면 personality trait 했으니까 어떤 성격 특성인데 마치 뭐와 같은 친절함과 같은 성격 특성은 are fixed, 고정됐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치? 하지만 our research, 연구를 했어.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이 연구가 보여줬대. 자, 뭘 보여줬냐면 something, 띵원 바디는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줍니다. 이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줬대. 자, 땡땡 하고 그 결과가 뭐지? 자, 보자. The tendency, 성향인데 뭐 하는 성향이에요? To be, 자, 좀 어려운 표현들 두 개 나왔죠? altruistic 하면은 이타적인. exploitative 하면은 원래 exploit이란 동사가 착취하다란 동사가 있거든. 그래서 착취하는, 그렇지? 정반대의 성향이죠. 자, 요런 어떤 그런 성향들이 may depend heavily on 했어요. 그럼 아마도 이제 depend on 하면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 많이 달려 있대. 자, 여기 이제 명사 나올 자리에 또 이제 명사절이 나왔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세계가 구성되는지에 또 많이 달려 있다. 그럼 이거는 의주동 의문사절 봐야 되겠지. 즉,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개인의 성격이 개인의 어떤 특성 때문이 아니라 집단 때문이라는 거야.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많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if로 이제 조건절을 걸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took the same population of people이니까 같은 집단 사람이죠. 얘네들을 골라가지고요. and assigned, 배치하는 거지. 두 번째 동사죠. 그들을 어디다 배치하냐면 한 어떤 사회 세계에 그들을 배치하면 we could make them, 우리는 만들 수 있어. 그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really generous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to one another, 서로에게. 자, 여기는 이제 OC 자리에 형용사 쓰고 있는 거 맞죠? 그치? 해석은 관대하게지만 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 들어왔어. 만약에 그들을요, 이번에는 배치하는데 in another sort of world, 또 다른 어떤 사회에 배치하게 되면요, 이번에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really mean 하면은 비열하고 야비한 거야. 그리고 indifferent 하면은 무관심한 거고.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서로에게 좀 비열하고 또 야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배치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자, 다음 문장 빠진 부분이 있어서 쌤이 이제 좀 썼는데 요거 이제 쌤이 자료 올릴 때는 똑바로 올릴게요. 자, 중요하게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윗문장은요, that 이하를 의미한대. that 이하는 여기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야? 협력하려는 경향이 is a property, 속성이래요. 근데 누구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속성이래? 개인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나돈이 버돌소 나왔잖아. 그치? 집단의 속성이기도 하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 협력이라는 것이 또 뭐에 달려 있다는 거야? 규칙에 달려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를 지배하는? The formation of friendship ties. 우정관계의 형성을 지배하는. 그치. 윗문장에서 그랬잖아. 협력하라는 경향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속성이라며. 그 룰이 가리키는 건 항상 집단의 약속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집단의 규칙, 우정관계 형성을 지배하는 집단의 규칙에 따라 협력의 양상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good people, 좋은 사람도 can do bad things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and vice versa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쵸? 나쁜 사람도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simply as, 여기서 simply는 as는 때문에라고 해석합시다. 뭐기 때문에? 단지 as a simply result of the structure, 구조의 결과 때문이라는 거지. of the networks, 그러니까 관계망의 구조. 자신이 어떤 관계에 속해 있느냐라는 그 구조의 결과 때문에라는 거지.
자, 여기 이제 as a result를 뭐뭐의 결과로를 이제 때문에라고 해석했어요. 이 결과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지. 자, 그러면 네트워크인데 어떤 관계망이에요? which they belong to. 그들이 속해 있는 관계망의 구조 때문에. 그 구조망의 결과로 인해서 착한 사람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쁜 사람도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얘기지. 그지? regardless of는 뭐뭐와 상관없이 라는 뜻이죠. 전치사입니다. 뭐와 상관없냐면, regardless of the convictions 하면 신념. 그들이 붙들고 있는 신념. 혹은 that the group shares.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꾸며주네. 집단이 공유하는 신념이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앞에 있는 conviction을 둘 다 꾸며주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hold 뒤에 목적어가 빈 이거 목관대 생략 구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치? 여기 목적어가 생략된 목관대인데 여기는 that을 집어넣네. 자, 다시 해석해 볼게.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아니면 집단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신념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들이 단지 속한 어떤 관계망의 구조의 결과로 인해 구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반대도 일어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 A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하기 싫어하고 나쁜 일 하기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취직을 했어. 근데 그 회사 분위기가 뭐냐면 어떻게든 고객을 꼬셔가지고 감언이설로 물건 팔아먹는 게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량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자기에 속한 환경상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자, 8번 문장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 is not just a matter of being connected to bad people. 그냥 단지 나쁜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잖아. 그치? 여기 다시 한번 나오잖아. The number and pattern of social connections is also crucial 했잖아. 그치? 사회적 연결의 수나 어떤 패턴이 중요한 문제다. 한 사람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협력적인 행동을 하고 안 하는 거는 이 사회 구조가 영향을 크게 끼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이런 사회적인 모둠의 양상, 측면에도 괜찮아요. 이런 측면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그치? 협력이나 어떤 사회 관계망, 이런 것들은 다 함께 작용을 하는 거다. 자, 주장은 명쾌하죠. 결국 개인이 이타적이거나 아니면 남을 착취하려는 그런 성향이 개인에게 달린 거다? 아니다. 그 사회 구조의 성격에 따라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